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입니다. 테슬라의 어닝 발표는 24년 1월 24일로 앞으로 3일 뒤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2020년 무렵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 인기는 이렇게 거대한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2022년 초까지 인기가 있었던 기업으로 꽤나 오랫동안 고평가라고 분석해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욕을 먹었던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바로 폭발적인 성장률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전기차이고 혁신을 이끌면서 2020년에는 무려 37,000%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21년에는 203%, 그리고 2022년에는 이렇게 8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PE 멀티플 305배라던가 150배, 110배 이러한 PE 멀티플은 성장률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간 동안의 성장률 덕분에 테슬라의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219%에 육박할 수 있었고 PE 멀티플이 무려 200배 이상으로 잡혀도 너무나도 높은 성장률 덕분에 높은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시장에서 인정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옛날 과거에 테슬라에 들어갔고 50% 넘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들고 있지 않고 수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 테슬라가 과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여주었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차트 관점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헤드앤숄더가 발생되었다는 부분 또한 제 투자 결정에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성장률의 흐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잡아서 보시면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무려 1166%가 됩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는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테슬라의 PE 멀티플 대비해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적어도 한두 번은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기본적인 이유인 폭발적인 이러한 성장률이 23년, 24년, 그리고 26년까지도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23년에는 마이너스 23%, 24년에는 20%, 25년에는 31%, 그리고 26년에는 39%로 과거에 보여주었던 엄청난 성장률이 재현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행 분석을 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테슬라를 대상으로 또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서 객관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평가하면서 지금 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좋게 평가되었는지 혹은 안 좋게 평가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대응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테슬라가 고평가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장을 했지만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분석드린 것처럼 2022년 12월 21일부터는 다시 테슬라가 매력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140.50달러에 명확한 근거와 함께 매수를 하였다라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 12월 25일 날 좋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추매를 했고, 조금 더 내려가서 12월 28일 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공유를 드렸으며, 그리고 23년 4월 27일에는 테슬라가 과거처럼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나쁜 밸류에이션은 아니므로 또 이렇게 155.91달러에 분할 매수를 하였다는 부분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 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3년 6월 6일에는 불리시 커벤 핸들이 잡혔고 컨티뉴에이션 패턴이 또 잡혔기 때문에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서 또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 이후부터는 쭉 주가가 올라가서 다시 고평가가 되었는데,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 테슬라를 매도했고, 이제는 다시 테슬라가 여기 이렇게 212달러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컨센이 잡혀있는지 보기에 앞서서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7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67배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의 연평균 수익 성장률은 이렇게 30%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냉정하게 말했을 때 지금은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순이익 성장률 30%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요. 2023년에 비록 마이너스 23%라는
역성장을 했지만 24년에는 20%, 25년에는 순이익 성장률 30%, 그리고 26년에는 40%로 성장률이 많이 개선될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는 이렇게 고평가이지만 그래도 미래의 실적을 끌어와서 본다면은 24년과 25년의 중간치인 44배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는 적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성장률이 더 이상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이고요. 만약 이번 실적에서 또 한 번 더 테슬라가 실적 혹은 가이던스에서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성장률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저평가도 아닌 미래 성장률 대비해서 적정 수준이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여기 분자에 있는 P와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어닝 중에서 어닝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P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고평가가 되고 그럼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평가나 적정 주가에 위치한 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이러한 리스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고평가를 피하고 펀더멘탈이 좋은 저평가 기업들 중에서도 CEO나 내부자들이 매수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멤버십 분들께 안전한 기업들만 공유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23년 4분기에 실적과 그 가이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닝 per share는 이렇게 0.73달러가 컨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높은 값인 0.92달러와 낮은 값인 0.59달러의 중간 값이 기본 컨센으로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만족시켜주냐 못하냐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잘 보시면은 2023년 4분기의 실적 값이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함께 빠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대상으로 오버웨이트를 준 웨드부시는 이렇게 0.82달러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로 웨드부시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려면은 0.73달러인 컨센이 아니라 0.82달러는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겠는데요. 매출액은 여기 이렇게 25.6빌리언 달러가 예측되고 있는 상태로 24.3빌리언 달러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면은 정말 안 좋은 실적이고요. 27.4빌리언 달러에 근접한다면 좋은 결과이며 참고로 이러한 27.4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은 여기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가 예측한 실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은 이렇게 18.43%가 컨센으로 잡힌 것인데 과거 마진율의 추이를 보시면은 마진율은 이렇게 29%라는 정말 훌륭한 마진율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18.20%에서 17.90%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실적의 컨센이 18.43%이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18.74%, 19.12%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이번 실적이 18.43%를 만족해주냐 마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만족이 안 된다면은 18.74와 19.12%의 마진율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주가가 하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18.43% 이상인 마진율을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은 이러한 마진율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으면 물론 마진율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지표는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22년 3분기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요. 이번 23년 4분기의 경우는 이번 4분기에는 1.48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로 1.48빌리언 달러를 찍어줘야만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반등이 시작될 수 있고 24년 1분기와 24년 2분기의 컨센이 유지 혹은 상향 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분기의 실적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옵션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현황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실적은 워낙 중요한 날인 만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실적이 24일인데 그 24일에 맞춰서 여기 테슬라를 대상으로 콜옵션이 225달러에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225달러에 콜옵션을 잡음으로써 해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여기 이렇게 풋옵션에도 해칭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225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200달러가 깨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황들은 당연히 실적 발표 이전인 23일까지 계속 변동이 되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멘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으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부분으로 테슬라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가 지금 비록 가장 안 좋은 분면인 여기 레깅 쪽에 있지만 점점 이제 임프루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확실히 임프루빙 쪽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주가가 개선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유턴을 해서 레깅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테슬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말고도 다른 종목들 대상으로 분석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기 이쪽에다가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드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모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분석하고 있는 기술적 패턴들을 수집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테슬라에 대한 팔로우업이나 그 외 다양한 분석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